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의 4부는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늘 참 많이 밀리죠? 예, 오늘 많이 밀립니다. 예. 아니 좀 아까 이탄희 의원도 원래 오기로 했는데 차가 밀려가지고 결국은 양화대교 근처에서 전화로 했거든요. 저는 오늘 그래서 김용태 최고위원도 못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상암 오는 길 보니까 최근에 차선이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이 막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탄희 의원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늦으신 거 아닌가. 아, 그렇군요. 그 공사를 빨리 끝내도록 한번 우리 모두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예. 저는 이제 시간이 요새 많아가지고 일찍 나와서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여기 나온 보람이 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유.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한동훈 총선 출마의 결심. 저는 아주 여기에 굉장히 이 촌철살인이라고 느끼 여의도 사투리 이런 얘기를 썼죠. 여의도 사투리 안 쓰고 5천만에 국민화법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 한다고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이제 출마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출마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자기 역할을 할 거냐 뭔가 정치적 역할을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거의 99% 뭔가 역할을 하기로 이미 결심을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출마를 한다면 어디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역구에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와 연동돼 있겠지만 뭐 비례대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출마는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맡아서 무슨 뭐 지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있는 거겠지만 뭔가 총선에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분명해졌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니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신문을 쭉 보는데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그런 사설로 일단은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어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있으면은 그 역할에 맞는 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장관의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좀 이런 목소리는 장관의 직은 정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관이 나름대로는 신경 쓸 필요도 있는데 다소 지금 좀 뭐랄까요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보다는 5천만의 국민화법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어법 자체가 여의도 언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의도스러운 말씀들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국무위원 이제 장관으로서 이제 답변하실 때도 오죽했으면 그 편의점 한동훈 그 만화 영화 카툰이 돌아다녔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장관께서 쓰시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마할 거냐 총선 출마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안 할 거였으면 분명히 정색하고 안 한다라는 말씀하셨을 텐데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총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의도 문법으로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소통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 당에 분명히 오시면 소중한 자실 거고 중도 확장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관께서 이제 정치에 시작하게 된다면 아마 기존의 법무부 장관과는 다른 정치적인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박정훈 대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특검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받게 되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떤 답변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도 확장의 능력까지 또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거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 이준석 신당하고는 이게 지금 뭐 아까 엄경영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뉴스의 속성이라는 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이준석 신당 얘기를 올해 말까지 뭐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뉴스라는 게.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라는 것도 그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냉정하게 봐야 될 게 지금 이준석 신당 뉴스하고 일종의 이제 대립 관계에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일종의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뉴스가 뭐냐면 인요한 혁신이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에서 뭔가 그럴듯한 혁신을 해내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이냐에 대해서 인요한 혁신위가 뭔가 이게 혁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뭔가 잘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가 그래서 물고 불리는 관계가 같이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 뉴스가 이렇게 뜨면서 같이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는 뉴스가 이준석 신당 뉴스도 같이 없어지지만 뭐가 같이 없어지냐면 인요한 혁신 뉴스가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신당 뉴스도 없어지고 또 인요한 혁신이 뉴스도 없어져서 지금 득을 보고 있는 게 누구냐면 김기현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 뉴스가 없어지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이 신당 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상실되는 국면이 일정 정도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이 인요한 혁신위의 입장에서도 뭐 그동안 뭐 조기 종료할 것이다 아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12월 초에 종료한다라는 얘기. 일부 보도가 그렇게 있는데 예. 혁신의 공식적인 설명은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코페르니쿠스적인 화법이군요. 그렇죠. 뭐 이 코페르니쿠스적 화법인지 아니면 갈릴레오적 화법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네. 이거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꼭 뭐 태양의 주변을 도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말이 맞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래 코페르니쿠스 사후 100년 후에 금서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마도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혁신이 됐든지 말든지 아마도 이제 다음 달 초 넘어가고 뭐 개각이 얘기되고 이러면 한동훈 장관의 공식적인 어떤 총선에서의 역할 이런 걸 요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혁신 얘기와 이준석 얘기가 없어지고 당이 뭔가 새롭게 갑니다. 새로운 어떤 이 변수들과 함께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그러한 환경이 지금 자연스럽게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천아용인 중에 한 분 용이시죠, 용. 예,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 천아용인 네 분은? 저는 뭐 그 네 명이 함께 한다, 끝까지 함께 한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대통령실의 변화, 당의 변화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그 변화의 의지가 있다라면 지금도 창당이 아니라 당연히 당내에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고 당내에서 계속 이 정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쓴소리를 내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은 전 당 지도부의 변화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신당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가 워낙 신당의 창당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저는 결과적으로 핵심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창당하려고 하도 저조차도 말릴 거기 때문에 그 열쇠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당하면 말린다고 말씀하셨죠? 당 지도부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제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인데 뭐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은 창당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칙 있고 명분 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당시에 당 지도부였고 제가 윤 대통령을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목소리 높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의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은 저는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원칙 있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론가니까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스스로 머리를 못 깎는 스님이 스스로 예. 머리 못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전 최고가 사실은 본인과 스님들이 스스로 머리 깎는 스님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속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또 예. 네. 그러니까 김용태 전 최고가 본인 얘기하기 어려울 테니까 제가 예. 해설을 좀 해드리면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뭐 신당 이런 얘기를 이제 할 때 지금 예를 들면 누군가 참여 여부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예. 이것을 예를 들면은
누구는 예를 들면 김용태 전 최고는 저는 신당을 말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면은 뭐 또는 누구는 뭐 같이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천하용인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막 갈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모두에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든 원보이스가 제일 좋은 것이고 그 원보이스의 가장 좋은 모험해답은 그것은 지도부와 대통령에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모험 답안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건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신당 얘기를 계속하고 신당 창당에 계속 뭔가 가는 길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사실은 당내에 남아있더라도 이 천하용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당내에서 일종의 밖에 있는 지렛대가 생기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뭔가 행보가 유리해져요 사실은. 예. 이게 지렛대기 때문에 그러한 점까지 같이 보셔야 이 김용태 전 최고의 이제 미래를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잘 이제 예측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동의하세요? 글쎄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는 도중에 지금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바깥에 오셔가지고 아까 당황스럽네요. 제가 참 원래 오시긴 했는데 못 오셔가지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앞에 두 분이 이제 제 말에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몇 개를 보시느라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인생이 다 그렇죠. 뭐. 인생 얘기하니까 두 번째 키워드 생각이 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민주당 막말 논란. 예, 이 소리가 딱 듣는 순간 제가 아직 청력은 양쪽이 건강하다. 왜냐하면 일로 휙 들어가서 일로 나오거든요. 지금 민주당 막말 최강욱 전 의원 발언 논란 이거 지금 오늘 징계를 받았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민주당에서 좀 막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제가 4년제 미래통합당 때도 야당 시절에 이 안 되는 집은 잘 안 되더라고요. 망언이 한번 시작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 망언들을 하는 거예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극적인 언행을 해야 뭔가 언론의 지면을 장식할 수 있고 이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필터링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셨고 저는 뭐 일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징계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확실하게 뭔가 구두 경고라든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그 자리가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 자리였고 본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속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도망가시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오히려 SNS에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올리셨나요? 그런 식의 뉘앙스로 민주주의를 논하시는 것 같은데. It's democracy. 예. 그 다음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논란으로 헌정질서를 교란시켰던 분인데 굉장히 불쾌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좀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 제가 볼 때는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막말이 이런 류의 이제 전형적인 여성을 비하하는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여성의 어떤 그런 비하적인 표현을 한 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강경한 발언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무슨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그러한 어떤 태도라든가 그러한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도 제가 볼 때 같이 있어요. 저는 평론가로서는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자기 성찰과 어떤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있지 않다면 이건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SNS에 그런 반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글을 또 남겼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대중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전제해야 앞으로 이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주변에 같이 이 토크 콘서트입니까? 뭡니까? 이거 하던 분들이 그분들은 현역 의원들이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제지를 하거나 바로 이것을 바로 잡거나 바로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웃고 떠들면서 그냥 넘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의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김용태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해가지고 바로 잡았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앞으로 또 이런 문제 발생시키면 공천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불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점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완전히 당의 체질을 바꿀
바꾸는 데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민주당이 지난 정권 시기부터 계속 비판받고 공격받았던 포인트예요. 왜 이 어떤 남 공격할 때는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왜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막 서로 감싸주려고 그러고 서로 제대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느냐라는 공격을 늘 받아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빌미를 주지를 말아야죠, 애초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바로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판 기념회인가요? 그것부터 굉장히 좀 기괴했어요. 일단 민영배 의원이 탈당의 뭐 정치였나 책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본인이 그 헌정 질서를 위반하고 교란시켰던 그 내용들을 마치 정당화하면서 했던 그 북 콘서트에 의원직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반성도 안 하고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들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저는 적절한 건가? 이게 과연 민주공화정에서 옳은 일인가? 저는 그것도 한번 평가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30초입니다. 네, 뭐 분명히 부적절한 일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권자들이 표로 정치적 심판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정치적 심판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켜볼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으로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씀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뭐 진짜 이 설화에 대해서 아마 깜짝 놀래가지고 비상 무슨 회의 열어가지고 징계를 내린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또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